안녕하세요. 차트 언니예요. 오랜만에 영상 올리죠. 자,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서 좀 바빴어요. 저희 부모님한테도 선물도 사드리고 제 주변 지인들 일정 좀 보느라 영상을 오랜만에 올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가 보고 있는 포지션이랑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 간략하게 브리핑을 드릴 텐데 영상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엄청 열심히 준비하고 다양한 내용으로 인해서 구독자분들 마음에 드는 수익률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거시적인 흐름을 보면 파월이 금리를 3연속 동결을 했어요. 자, 이 파월 아저씨가 사실 트럼프 아저씨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트럼프가 4월달 말일쯤이었나? 이 아저씨를 해고한다고 했었어요. 해고. 이 해고하는 이유도 참 웃겨요. 근데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트럼프는 이제 금리 인하를 바라고 있거든요. 금리 인하를 바라는 이유는 내수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인 건데 현재 파월 입장은 말 그대로 미국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잘못했다가 욕을 된통 먹을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앞전에 코로나 때 기억나세요? 코로나가 창궐했었을 때 이때 당시에 막 인플레이션이 막 6, 7% 정도를 왔다 갔다 했었을 때 이 파월 아저씨가 어떻게 했냐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일시적이다라고 해요. 일시적이다. 자,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막 13%까지 오르고 상승폭이 막 퍼지다 보니까 연준에서는 직접적인 사과를 했거든요.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공급망 문제로 일시적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완전 무리였었던 거죠. 그래서 역대급 폭락장 경험을 해본 결과 이 파월 아저씨는 금리를 내리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좀 무서워해요. 자칫 연준의 신뢰성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금리가 계속 동결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금년도 하반기라고 해도 초가 아니라 한 11월, 12월 때쯤에는 금리 인하가 한 번 돼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금리 인하가 빨라야 7월이라고 하는데 경제 지표들을 보면 그렇게 경기 침체 시그널이 보인다고 해도 마땅히 그렇게 크게 보이지도 않아요, 사실. 뭐 미국 경기를 지표하는 뭐 인플레이션 지표도 있겠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고용 지표거든요. 고용 지표가 조금 저조하고 있는 건데 역대급 최저 실업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7월까지 할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7월도 좀 어렵다고 봐요. 경기가 그닥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트럼프 아저씨가 계속해서 압박을 하는데 제가 볼 땐 금리 인하를 하고 싶어도 이 파월 아저씨가 트럼프 때문이더라도 하기 싫을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연준의 독립성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국 연준은 좀 특이한 게 어떤 거냐면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이나 뭐 예를 들어 다른 나라 뭐 중앙은행들 보면은 결과적으로 대통령 말을 들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말을 무조건 듣는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대통령의 압박이 있으면은 그 대통령의 압박에 따라 정책들을 전환하고 하는 건데 미국은 독립기관이에요. 미국 연준은 독립기관이라서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하라고 해서 물론 진짜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이 파월 아저씨가 트럼프의 압박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를 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도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은 진짜 확실한 어떤 경기 침체 시그널에 보이지 않는 이상 금리 인하는 조금 어렵다. 금리 인하는 제가 봤을 땐 7월이라고 여긴 나와 있는데 한 11월쯤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뭐 관세다 뭐다 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는 있는데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금방 잡힐 거라고도 보거든요.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봤었을 때는 3연속 금리 동결 저는 빨라야 9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사실상 그렇다고 막 숏 분위기는 아니고 롱 포지션을 잡되 조정 부분을 이용하는 게 맞다라는 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일단 두 번째는요. 또 트럼프가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는 관세 협상에 있어서 제 글씨가 좀 못 쓰죠.
제가 지금 데이터를 해가지고 손톱이 좀 이상해요. 이해 좀 해주세요. 어제 협상을 하는데 트럼프가 원래 강경 모드였었다가 갑자기 또 정정 갑자기 좀 약해진 모습 보였다가 갑자기 또 강경 모드로 갔거든요. 강경 모드가 갑자기 어떤 거냐면 145% 먼저 처리 없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중국이 대화를 안 한다고 했어요. 트럼프가 미국 중국아 우리 같이 빨리 협상 좀 하자 했는데 중국이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대화는 없다라고 엄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일단 미중 회담은 스위스에서 진행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트럼프랑 시진핑이 만나는 게 아니라 고위급 간부들이 만난다고 해요. 근데 이 고위급 간부들이 만나서 사실 책임에 대한 권한이라는 게 많이 있을까?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책임 권한이 얼마나 있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진핑 부하, 예를 들어 고위급 간부가 뭐 이렇게 합시다. 뭐 트럼프 또 그 고위급 간부가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오케이 하겠는데 일단은 나 트럼프 허락 맡아야 돼. 이런 것 때문에 협상이 딜레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트럼프가 갑자기 145% 먼저 처리 없다라고 강경 대응을 합니다. 그러면 중국은 사실 여기서 약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냐라는 걸 봤을 때 저는 없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보복관세를 했고 경기 부양책을 냈거든요. 최근에 경기 부양책. 지진율을 인하하고 중국에서 말 그대로 경기 부양책이 어떤 거냐면 중국 시민들한테 돈을 푸는 거예요. 돈을 푸는 이유는 뭐냐면 관세 전쟁을 대비하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덜 끼치기 위해서 경기 부양책을 하는 건데 이런 경기 부양책을 한다라는 거는 고강도의 자세를 유지하겠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미국 무역 분쟁이 단기간 안에 끝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딜레이 될 수도 있고 협상하는 시간에 노이즈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숏 포지션을 잡고 있거든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숏 포지션 잡은 부분에서는. 자, 일단은 결과적으로 보면 145% 먼저 처리 없다. 트럼프 미중 회담 앞두고 기선 제압을 했다고 하는데 중국 측에서 또 오케이 그러면은 나도 일단 협상하는 거 보고 진행해볼게.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이런 거가 이제 시장에 어떤 식으로 노출이 되냐면은 협상 기열이 생겼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비트코인 상승 나온 게 오늘도 99K까지 갔잖아요. 99K 가고 저는 10K 찍는, 100K 찍는 줄 알았어요. 100K까지 찍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협상 노이즈, 일단 기대감에 올랐기 때문에 작은 노이즈에도 작은 협상 불발에도 큰 폭의 하락이 연출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숏 포지션을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분간은 롱 포지션을 잡더라도 조정 부분을 이용해서 잡을 건데 저는 이 조정 부분을 보고 숏을 들어간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뉴스는 마지막 뉴스는 아니죠. 이거구나. 네. 마지막 뉴스네요. 마지막 뉴스는 트럼프가 또 이제 소위 말해서 이 사람 관심종자 같아요.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지각을 지은들 발표. 이게 무역도 아니래요. 무역 합정도 아니래요. 그럼 제가 뭘까 싶어가지고 막 검색도 해보고 제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중동 뭐 이슈일 수도 있고 전쟁 뭐 지금 전쟁 중인 국가가 있잖아요. 또 인도랑 또 파키스탄도 또 싸우고 있더라고요. 이거 참 이거 문제입니다. 전쟁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이렇게 뭐 어떤 뭐 대박 이슈가 있다고 하는데 무슨 이슈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대감이라는 게 반영되고 있거든요. 이 기대감이 종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무역은 아니라고 하니까 뭐 다른 이슈들이라고 하면은 뭐 중동 이슈도 있을 수 있을 거고 혹은 규제 완화도 될 수도 있을 거고 뭐 이런 것들이겠죠. 아니면 관세를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보면은 롱 포지션이 유리를 하긴 해요. 롱 포지션이 무조건 유리하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결과적으로 악재가 해소가 되는 분위기인 건 맞잖아요. 악재가 해소가 되는 분위기인 건데 그 악재가 해소되는 분위기에 있어서 작은 노이즈들은 분명히 발생된다라는 게 현재 제 관점인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일단 제가 바라는 건 사실 트럼프 아저씨가 비트코인 친가상화폐 정책들을 데워놓겠다. 뭐 이런 이슈도 나올 수도 있고 뭐 종전도 나올 수 있고 일단 뭐 기대감을 끌었기 때문에 기대감에 이제 좀
적합한 어떤 이슈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단순히 또 트럼프의 요즘 이미지를 보니까 좀 뭐랄까요? 좀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졌다.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신뢰도도 그렇고 미국에 대한 나라의 그런 좀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회의적인 시각이 좀 많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뭐 미국 국채도 많이 팔리고 있고 미국 국채가 많이 팔린다라는 거는 그 조금 많이 팔린다라는 개념이 다른 개념이에요.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채도 많이 팔고 있다라는 거예요. 달러도 많이 팔고 있고 미국 국채도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거는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다 누구 때문에? 트럼프 아저씨 때문에. 트럼프 아저씨가 최근에 관세를 철회한 이유도 정정 관세를 철회한 게 아니라 관세를 좀 유연함을 보인 이유도 미국 채권이 가격이 이제 엄청나게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채권은 반대거든요.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수익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채권이라는 게 가격이 말 그대로 신뢰도가 떨어져서 미국 채권이라는 거는 가장 우수한 안전자산인데 안전자산으로도 취급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비트코인이 오른 이유도 뭐냐면 대체 투자로 부상이 된 흐름이 비트코인인 거죠. 미국 채권도 안전하지 않아. 그리고 달러도 안전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 야 그러면 비트코인에도 이게 더 안전자산으로 낫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에 있었던 자금들이 비트코인으로 좀 몰려서 수급이 좀 들어오는 걸로 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맞아요. 일단 트럼프 아저씨가 계속해서 말썽을 부리고 소위 말해서 똘끼짓을 하니까 사람들의 심리도 굉장히 불안정한 심리인데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롱이 맞겠지만 그 롱이 전체적인 추세는 맞아도 저는 조정이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 제가 차트를 좀 그려왔는데 지금 이 우상향 채널이 하나 생겼어요. 오늘 이렇게 빡 뚫었잖아요. 여기 전 지지를 받을 것 같아서 여기서 사실 숏을 쳤었거든요. 한번 숏 쳤는데 순절 20% 했어요. 오늘 이렇게 오를 줄 몰랐어요. 저는 단순히 수급으로 이렇게 올린다라는 거는 좀 어려울 거라 생각했고 거래량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과연 이걸 뛸 수 있을까? 올리더라도 이렇게 한 바퀴 내려가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제 예상과는 반대로 흘러갔죠. 지금 추세대로라고 하면은 100K까지도 찍을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이 심리가 더 오히려 숏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그 누구나 다 모두 다가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 이 정도면은 100K까지 찍고 돌파할 가능성이 크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100K는 찍는다고 해도 다시 100K를 찍고 하락 흐름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더 커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일단은 우상향 채널이 생기고 나서 여기 이선 우상향 상단 채널의 저항을 맞고 올라가더라도 이런 흐름이 예상되거든요. 저는 이 국면을 먹는 거예요. 여기 부분을 숏으로 먹는 거예요. 혼자가 똑같이 20% 걸었어요. 똑같이 20% 걸었는데 여기서 제가 예상한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나오는지가 중요하고 일단은 상승이 나오더라도 조정 후면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또 뭐 이렇게 뭐 주의랑장 빵 나온다. 이거는 이렇게 상승이 나오려면은 트럼프랑 시진핑 아저씨랑 화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화해를 하고 무역 협상도 제가 지금 이게 네일 아트가 지금 너무 불편하네요. 아유 지금 네일 아트가 불편해서 이게 죄송합니다. 글씨가 너무 못 써도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빵하고 나오려고 하면은 미국이랑 중국이랑 무역 분쟁에 있어서 화해를 해야 되는 분위기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거시적인 상황에 있어서는 그렇게 될 수도 있죠. 협상이 빠르게 틀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작은 노이즈를 보고 숏을 바라고 있습니다. 빠지는 걸 바라면 안 되겠지만 일단 제가 들어간 포지션이 숏이기 때문에 저는 99.2K에 숏 들어갔어요. 손절하는 것도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20%에서 30% 정도 손절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제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이런 흐름인 건데 혹여나 만약에 이제 그 미국이랑 중국이랑 무역 분쟁이 좀 더 협상이 딜레이되고 안 좋은 이슈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런 흐름도 전 예상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우상향이 아니죠. 우하향 채널 부근대로도 시나리오를 잡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러한 흐름이다.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온다라는 건 긍정적이겠지만 지금 시장은 숏을 좀 잘 이용을 해야 되는 국면인 것 같아요. 저는 가급적이면 숏을 잘 안 잡거든요. 숏을 잘 안 잡는 이유는 제가 여태까지 매매를 하면서 숏에 많이 달렸어요. 숏에. 근데 기분이 진짜 더러운 거 아시죠? 숏에 막 강청당하고 숏에 날리면은 이게 원래는 오르면 좋은 건데 남들은 오르면 좋은 거잖아요. 선물 투자하는 사람들 외에는 오르면 좋은 건데 남들 좋아할 때 나만 혼자 좀 기분이 좀 안 좋아지는 이 숏에 좀 그 숏에 들어가는 그게 좀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 기분이 좀 안 좋습니다. 숏에 잘리면. 이게 좀 두서없이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저는 숏에 좀 많이 당했던 적이 있어서 숏을 들어갈 때는 좀 매도 대응을 그 손절가 대응을 좀 타이트하게 해요. 만약에 이렇게 하락이 나와서 이 부분 온다고 하면은 여기서는 저는 분할 매집을 할 것 같아요. 분할 매집. 뭘로? 롱으로. 분할 매집을 여기 부분에서 1차 매수하고 떨어질 걸 예상한다고 하면 여기서도 전 2차 매집을 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오면 사실상 비중을 좀 더 크게 확대를 하고 싶어요. 한 비중을 한 30% 정도? 제가 한번 들어갈 때 비중 10%에서 한 20% 정도 들어가거든요. 최대는 뭐 50%까지 들어간 적도 있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하락폭이 나왔다라는 거는 뭔가 여기 상승으로 인한 차익 실현 출혈도 있을 거고 미국 무역 분쟁에 있어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막 전쟁들도 나와 있고. 근데 여기서 제가 좀 고민인 게 있어요. 요즘에. 고민인 건 뭐냐면 지금 나스닥이랑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나스닥이랑 같은 흐름을 보인다는 건 나스닥이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 비트코인도 상승이 나오잖아요. 그래도 최근에 한 2, 3주 전인가? 2주에서 3주 전인가? 나스닥이 한번 빠진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올랐어요. 그건 뭐냐면 아까 제가 이거 설명드렸었잖아요. 이거 했을 때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게 뭐냐면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지금도 뭐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미국이 뭐 24년도에는 진짜 올랐잖아요. 뭐 엔비디아나 그리고 뭐 AI 반도체들 쪽으로도 이제 많이 올랐는데 그렇게 투자를 많이 미국 쪽으로 향했었던 투자금들이 트럼프의 돌발 행동 때문에 다른 대체 투자자로 옮기는데 그게 이제 유럽 쪽도 가고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전자산 성격이 강해지면 어떤 거냐면 오히려 중국이랑 무역 분쟁이 더 격화되면은 이쪽으로 더 몰릴 수 있다라는 거죠. 원래는 나스닥이 빠지면 같이 빠져야 되는 건데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신뢰도가 없어져서 계속 뭐 국채도 하락하고 뭐 주가도 하락한다고 하면은 여기서 어차피 투자할 사람들은 또 다른 투자 상품을 찾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쪽으로도 수요가 몰릴 수 있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안전자산으로 조금 더 색깔이 진해지면은 매매하기는 더 편할 것 같아요. 금과 같은 성질이 되면 오히려 좋죠. 지금 금가 엄청 많이 올랐었잖아요. 최근에. 비트코인도 같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민 중이라는 건 이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이런 안전자산 성격이 나왔었을 때 상승폭이 이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큰데 나스닥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나스닥과 디커플링이 되면서 안전자산 금처럼 움직이느냐 이게 좀 고민입니다. 그래서 숏을 들어가더라도 가급적이면은 비중을 좀 크게 싣진 않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매매하시는 분들은 제가 타점에 있어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잖아요. 제가 이 부분에서 숏을 무조건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였었죠? 단기 상승으로 인해서 조정은 무조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스윙을 넣었고요. 자, 이렇게 이익 해소하고 나니 어떻게 돼요? 다시 상승폭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제가 맞았다. 저 똑똑하죠? 제가 이런 말 했죠?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제가 보는 관점이 맞았다라는 것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해요. 저도 이 집 방송이 조금 서툴지만 많이 준비하거든요. 제 나름. 내 스피치나 제가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두서없이 전달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구독자분들이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 저를 좋아해 주시고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면은 실력도 많이 늘 겁니다. 그리고 스피치 학원도 다닐까 하는데 스피치 학원이 저녁 시간 무슨 막 10시 막 9시고 그리고 그때 뭐였더라? 제가 압구정에 있는 다니려고 했었는데 1대1로 한다는 거예요. 한 1대1은 좀 뭐랄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저는 단체로 하는 게 좋은데 제가 또 은근히 습기가 없거든요. 제가 뭐 이렇게 유튜브에서 말을 해서 조금 푼수처럼 보이고 당돌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저는 좀 소극적인 사람이라서 1대1 뭐 하고 그 비용도 300만 원인가? 300만 원인가 그랬어요. 스피치 학원. 그래서 끊을까 말까 하다가 아니다. 그냥 돈 아끼자. 그냥 차라리 방송을 더 해보면서 익숙해지자라는 걸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 얘기 또 왜 하느니 참. 자, 일단 5월달 시작을 해서 저는 지금 매매를 이번 주 같은 경우는 20% 손절을 했어요. 어렵게 여기서 숏을 잡았거든요. 여기 저항을 맞고 내려올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시장 분위기가 무역 분쟁이 좀 노이즈가 있을 것 같아서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잘렸더라고요. 슬프지만 뭐 어쩔 수 없죠. 그런데도 또 숏을 한 번 더 승부를 봤다. 이것도 마이너스 2% 정도 걸어놨어요. 제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여기까지. 만약에 여기 왔다 하면 저 바로 스위칭할 거예요. 스위칭. 스위칭 뭔지 아시죠? 스위칭이 뭔지 아시죠? 제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제가 숏 포지션을 잡고 나서 바로 정리를 하는과 동시에 롱 포지션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전 스위칭을 가끔씩 하거든요. 스위칭이 또 좀 매력적인 게 있습니다. 또 이게 막 이렇게 됐다가 제가 예상하는 흐름대로 나오면은 그 쾌락이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너무 좋아요. 제가 또 이제 막 술을 많이 못 먹다 보니까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좀 뭐 어떻게 보면 쾌락 욕구를 찾는데 뭐 순수 같은 내용을 하네요. 하여튼 스위칭 같은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그런데 반대로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선이 무너지면 이 우하향 채널 부분대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저는 오늘만 숏 포지션을 들어가고요. 롱 타점을 기다릴 거예요. 롱 타점을 언제? 여기나 혹은 이 부분. 여기. 이 부분 오면은 롱을 좀 탈 것 같습니다. 이쪽이 어떻게 보면 9,600이 아니죠. 96K 부분. 오늘도 갑자기 오르고 있는데 아까 88K가 아니죠. 98까지 갔다가 다시 오르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또 뚫을까 봐도 쫄리네요. 뭐 펼 수 있을까요? 어차피 손절하면 되는 거니까. 손절가는 미리 걸어놨기 때문에. 자, 일단 5월달 우리 구독자분들 저 영상도 오랜만에 올렸는데 매매를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텔레그램 수통방에서도 수통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제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는 아시겠지만 그리고 텔레그램 수통방도 제가 지금 당장 말고 조금 나중에 오픈을 할게요. 지금 당장은 좀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싫어하시더라고요. 새로 오신 분들이 들어오는 게. 그 이유는 뭔가 좀 멤버십의 개념이 좀 됐어요. 멤버십의 개념이 좀 되다 보니 누군가가 들어오는 걸 반기지를 않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계속 저희 구독자분들 설득 중에 있거든요. 왜냐면 저도 텔레그램도 하고 유튜브 구독자도 많이 늘면 좋은 거니까. 아무튼 제가 잘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분석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계속 방송이 그수없이 진행돼도 저를 좀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 영상으로 인해서 수익이나 혹은 긍정적인 인사이트를 얻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거든요. 꼭 좋은 결과물 얻으시길 바라고 행복한 5월달 되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좀 지인분들한테 제 유튜브 좀 홍보 좀 해주세요. 이상 종료하겠습니다.